6-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로우가 제안한 8가지 직업군집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로우에 그 앞에 했던 그 로우 이론이 여기 지금 그렇지가 안 넣어놨네요. 보면은 그건 이론 몰라도 되니까 그러면 쭉 보십시오. 이건 뭐 8가지 군집 다 몰라도 상품과 지하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포함시키는 군집이다. 운송과 정보통신에 관련된 직업뿐만 아니라 공학, 기능, 기계, 무역에 관련된 직업들도 이 영역에 속한다.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사물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둔다. 자, 이런 거는 이게 8가지 직업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왜? 아닌 거 빼면 되거든요. 뭐 5개 활동직이라든가 비즈니스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공학 기능 그 다음에 사물을 다룬다. 여기 물론 초점이 되게요. 사물을 다루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극상 사물은 기계입니다. 기계 장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다룬다 해서 이거는 기술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게 조금 내가 맞출 수 없다 싶다면은 이걸 익혀서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기술직이다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직업적성검사인 GATB에서 이게 이제 직업적성검사 줄임말입니다. GATB.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건 단골 나오죠. 이거는 기상과 마스터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계적성 나오죠. 기상과. 그 다음에 상은 상황 판단력, 과는 과학적성. 요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요새 아주 그냥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놓칠 필요가 없겠죠. 23번입니다. 직무 특성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는 원래 이게 데이비스와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그 직업 적응 이론에 있는 지역이민 미네소타 지역으로 지역 이민을 갔다 미네소타 지역으로 이민 갔다 그 지역 이민에 해당되는데 즉 직구력 또는 인내심 그 다음에 역량, 인을, 리듬 그 다음에 민은 민첩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 이 길이는 뭡니까? 인내심이죠. 인내심. 이거는 뭐 신속성이나 속도 리듬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이 말만 보면은 우리가 로키스와 데이비스의 그 이론을 몰라도 이거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맞추면 되겠죠. 24번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관한 거 이것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예, 4번 되고 직장 내 속 온도와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물리적 요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예.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역할 과부, 역할 과부, 역할 모순 등이 있다. 스트레스 원 원래 5가지인데 3개 이렇게 했네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되죠. 누가 이렇게 위로해주면은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만족과 부정적 관계에 있으며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면 맨날 하는 역류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정적 관계고 여기서도 부정적 관계. 여기 고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는 항상 직무 수행 순간 떨어뜨린다가 아니죠. 일정 수준까지는 어때요? 수행 실적을 이렇게 올려주다가 일정 수준 넘으면은 실적을 떨어뜨리기나 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스트레스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분입니다. 진로 심리검사 결과 해석에 대한 설명은 이런 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검사 결과는 가능성보다 확실성의 관점에서 제시돼, 이게 이상하죠. 검사 결과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가 몇 점 나왔다, 57점 나왔다. 요 점수의 어떤 그 확실성, 여기에 고착될 게 아니고,
그러나 가능성의 어떤 그 관점을 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검사가 결국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뭔가 내담자에게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그렇지. 점수 가지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안 되고 오히려 실망을 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2, 3, 4는 보시면 맞는 내용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큰 이론이 아니니까 몇 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몇 번 틀려보고 익숙하면은 저는 틀릴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번입니다.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하면은 항상 뭐냐면은 표준화가 나와요. 제일 많은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이건 표준화가 되어야 되고 표준화되기가 또 쉽습니다. 직무 분석 뭐냐면은 어느 직책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명세 쓰거든요. 이거는 표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 하면 다 땡입니다. 여하튼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을 우리가 여기 대표적인 예로 직위 분석 질문지에서 PAQ인데요. PAQ, 즉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하튼 표준화하기 어렵다 하면 다 땡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걸로 많이 나오죠. 표준화가 되기 표준화돼야 이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딴 내용은 더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 심리학 아주 탄탄하게 잘 나갑니다. 27번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의 설명에 틀린 것은 이론의 핵심 기준은 직업적 자아 개념이 맞죠. 직업 선택은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항상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하여튼 슈퍼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담학 심리학에서 상호작용 안 하는 걸로 따로따로 논다 하면 대부분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로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하여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이거는 우리가 제목을 잘못 슈퍼가 뭡니까? 전생의 발달 이론이지 않습니까? 전생의 발달 이론인데 성인 초기 왜 끝납니까? 그래서 상황이 뭐예요? 성탐확 유세 아닙니까? 성장기, 탐색기, 학립기, 유지기, 쇠뜨기. 쇠뜨기 언제요? 65세 이후까지 쭉 이렇게 되면 성인 초기에 완성된다. 이건 아니죠. 전생에. 밑에 거는 항상 우리가 슈퍼를 생각할 때는 자아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심자 현태에 보면 자아 개념 가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슈퍼는 자아 개념을 중시한다. 이것도 익혀 놓으시면 혹시 딴 문제를 풀 때도 이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28번 문제입니다.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와 가장 거리. 결과입니다. 이거 한번 이해 한번 나왔죠. 스트레스 받으면 수행 감소되고 불평이 생길 수 있고 결국은 이직합니다. 근데 상사의 부당한 지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상사가 부당, 이건 아니지. 이거는 발생을 만약 이런 게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 만약에 잦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겠죠. 이거는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9번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역할 갈등 어디에 해당되는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게 직업 상담사 이거 하니까 이거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종류가 역할 5가지 있죠. 과제 특성, 역할 갈등, 그 다음에 역할 모성, 그 다음에 역할 과다, 그 다음에 조직 문화에 있는 이 5가지는 전부 다 직무 스트레스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이 보충
점수를 다른 과목에 줄 수 있습니다. 파선스의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이게 고관 붙잡돼 있죠.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가 일치할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일치할수록.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항상 우리가 특성과 요인이 요구 조건입니다. 어디? 직장에서 요구하는 조건. 특성은 뭐냐? 타고난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이게 특성이에요. 개인마다 개인의 특성이 있죠. 타고난 특성. 그러니까 특성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말한다. 요거는 요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특성과 요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요인은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직무에서. 어떤 직장 하려면 직무에서 뭐 요구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요인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심리 검사를 통해 가변적인 특성을 측정한다.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 진단을 중요시한다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론 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특성 요인 이론은 특별히 상담자 중심이다. 이렇게 상담자 중심 상담이고, 그다음에 진단과 검사를 중요시한다. 이 두 개는 특징 중에 또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제대로 우리가 하면은 10문제, 10분과 10문제 이렇게 했거든요. 31번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검주에 집어넣어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9등급이죠. 내신 거 9등급. 이걸 스테나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표준 등급이라고 하죠. 이거는 38번 그 이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표준 등급하고 9등급이에요. 요것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알아요. 32번입니다. 어떤 흥미검사 A의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 하면 항상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은 처음 하나, 나중 하나 어떻게 된다? 검사 점수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그럼 1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흥미검사 A를 처음 치렀을 때 받은 점수가 얼마고 다시 치렀을 때 점수가 비슷하다. 그럼 맞죠. 이게 맞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2, 3, 4도 한번 참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검사 A가 원래 제고자했던 흥미 영역을 제고했다. 원래 제고다 목적을 바로 제고했다라고 하면 이건 신뢰도가 아니고 뭡니까? 타당도가 되죠. 제고자 했던 걸 잰다. 근데 흥미검사 보니까 흥미검사 아니고 무슨 실험검사가 나왔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뭐가 낮다라고 봅니다.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당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흥미검사 A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종류의 흥미검사의 점수가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흥미검사 신뢰도에는 같은 검사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유사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우리가 단말로 동명검사라고 하지 이 신뢰도의 어떤 그 말하고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도는 같은 검사. 자, 흥미검사 A를 처음 치렀을 때 다시 치렀을 때도 흥미검사 A 가지고 치르는 걸 말하지 이때 B를 치르는 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흥미검사가 흥미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신뢰도하고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1번 내용 우리가 하시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곧 앞으로 열흘 전후에 시험에는
오늘만 잘 들어도 이거는 어때요? 그때까지 기억 효과가 있거든요. 3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63난사 시험 문제는 나왔던 것들이 다시 나올 때는요. 글자나 순서를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쁘시면 바쁠수록 거기 나오는 정오답표 있죠? 그 앞에 틀린 거나 맞는 답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겁니다. 직업 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멀면서 비현실성 하면은 우리 앞에도 한번 실명이 나왔죠. 크라이티스의 현실에 적응하고 결정했다. 비현실성은 우리가 비불강으로 하는 수준과 흥미 이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바로 나오네요.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에 적응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성에 관한 문제지 이게 현실성 또는 비현실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내 능력 이상으로 하는 게 이게 비현실적이죠.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내 적성 능력은 근데 내보다 낮으니까 불충족증, 비불강 중에서 불충족증이 되겠네요.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다. 이게 이제 비불강 중에서 강압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주 이제 들으시면은, 비불강도 우리가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13문제. 이제 여기까지 65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맞아도 좋고, 틀어도 좋고, 가벼운, 기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소외 양상의 개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진출 문제예요, 사실상. 이거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게 이제 덧보잡하죠. 이게 신출 문제가. 근데 이렇게 신출 문제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뭔가, 꼬투리가 있습니다.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뭐, 무기력과 무의기만 자기 소원감 좋은데, 고립감 보세요. 고립감.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나타내는 심리적 상태. 이거하고, 지루함하고 고립감은 상관없죠. 예. 이거는, 원래는 이게 권태감은 없어요. 이거는 권태감에 대한 거예요. 원래 고립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회적 협동의 결핍 상태입니다. 협동이 잘 안 되니까 외톨이가 된다 이 말이죠. 또는 왕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생각하면 이게 고립감하고는 관계가 뭔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고 이게 요새 또 자주 출제되니까 이 내용과 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점수 산정에서는 제외하고요. 35번 다음은 어떤 학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가 했습니다. 자,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습 경험하면 우리가 나오는 게 유한학과가 있죠. 학습 경험, 여기 학습 경험, 유한학과. 이게 바로 크럼볼처죠.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의 영향을 강조했다. 유전적 요인과 타고난 재능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이론에 따라 개발된 진로 개념 결과는 개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고를 평가하는데, 이거는 잘 무시를 하더라도, 우리 여기 두 개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유한학과 중에서 유가 나오고 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스키너는 우리가 지금 안 나오는 학자니까 나눴고요. 오하라는 이런 말, 반도라 이런 건 없거든요. 타고난 재능, 학습경 이렇게 나오면 스키너도 아니고 크럼볼처 유한학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합격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36번 이거 홀랜더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폴란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지역 유형을 바르게 작정해서 현실적 조종사, 운전사 나오면 맞고 바로 맞네요. 바르게 작정. 탐구적 유형, 종교 지도자는 뭡니까? 진취형이라고 했죠. 간섭적 유형은 정치가도 지도자 진취형입니다. 진취형. 사회적 유형 배우는 뭡니까? 예술형이죠. 예술형. 그래서 2, 3, 4가 틀렸고 1번은 아주 뜻밖에 이렇게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벌써 75점 벌써 나왔습니다. 37번 답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 검사가 그 중고로 사용된 현재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우리가 타당도의 종류하면 준구 안내가 있죠. 준구 안내. 준거 타당도, 구성 타당도,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이렇게 있습니다. 준거 타당도에 두 가지가 있죠. 준거니까 그 의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 동작을 하더라. 예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 그냥 동시 타당도, 동시 타당도를 또는 공인 타당도 이렇게 하거든요. 동시 타당도. 그런데 예언 타당도는 미래예요. 미래. 동시 타당도랑 공인 타당도는 현재점이라고 했지. 현재점. 이게 미래죠. 근데 한검사 그 증거로 현재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증거. 현재점은 동시 타당도라고 했죠. 근데 동시 타당도 없어요. 이거 뭐고? 자, 동시 타당도에 별명이 뭐가 있다고요? 공인 타당도가 있죠. 그래서 공인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시 타당도 별명이 공인 타당도 또는 공존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진로나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측정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는 원래 여기서 하려면은 진로 적성하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 가운데 뭐가 보통 보니까 제가 국가사회주시에 나오는 게 이런 검사에 바로 성격 검사가 나와요. 성격 검사. 여기 여러분들 이게 이 중에 성격 검사가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체 통각 검사라고 해서 이걸 TAT라고 합니다. 주체 통각 검사라고도 하고 주제 통각 검사라고. 이거는 이제 성격 검사입니다. 이거 성격 검사. 이거 성인들이 하지만은 어린이들 경우는 CAT라고 합니다. 어린이요. children. 성격 검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성격 검사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주제 통각 검사는 성격 검사. 성격 검사 가지고는 진로 적성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죠. 그래서 나머지 1, 2, 3은 다 적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청색으로 해놨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요. 39번입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있습니다. 자, 직무 분석 한번 볼까요?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목적 나오면 되면 필요에 따라 가공된 정보로 구성해야 된다. 요걸 왜 땡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분가거든요. 수분가 체제평이 되고 수지 분석이에요. 가공, 그 다음에 체계와 제공, 평가 이렇게 되는 수분가. 지금 요 단계가 봅시다. 자료의 분석시거든요. 분석시. 요 분석하는 단계예요. 분석하는. 아직 가공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석하는 단계에 필요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구성하면은 안 맞죠. 분석 단계는 어디까지나 사실 있는 그대로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 단계. 그래서 이게 분석 단계인데 가공 단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거고요. 과거 나오면 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분가 최저평, 직업정보 처리 과정, 수분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는가? 문제 분석 시인데 가공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40번입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여러분들 이 문제 실제 지금까지 5회까지 하면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적석을 표현해 놓았거든요. 왜냐하면은 5회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게 또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처음 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럴 때는 답을 기억하면 됩니다. 답을요. 우리가 그때그때 따라 프로그램을 뭘 쓸까? 우리 사원들을 위해서 뭘 할까 할 때는 항상 이것은 경력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릴 때 교육 훈련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업이나 경영 기획하는 사람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한 니즈 분석이라, 니즈 분석. 즉 필요 분석부터 먼저. 이 훈련이 지금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걸 뭐냐면 필요 분석 또는 요구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요구 분석이 최우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딴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돼야. 필요도 없는데 딴 걸 이렇게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되면은 1, 3, 4가 같은 과정일 것이다. 그래서 이건 처음 봤지만 앞으로 나올 때는 이건 틀려서는 곤란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까지 했고요. 직업 정보로는 조금